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 겁니다. 고의가 아니라 의도치 않게 말이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는 마음속 깊이 이미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관점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순간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 어머니, 오랜 친구와의 관계 말입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고 노력해온 관계. 이 관계는 내게 정말 소중해 라고 말했던 관계 말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은 나를 정말 이해하지 못해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당신과 이야기하는 건 가끔 너무 힘들어 라고 아주 은근히 눈빛만으로 말한 적이 있나요? 당신은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옳은 말을 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관계에서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고 상처 주는 말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서서히 멀어져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지쳐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에게 지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것에 지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느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거리감을 상대방의 태도 탓으로 돌립니다. 그 사람이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너무 예민하고 모든 걸 과장해. 이런 설명은 잠시 동안은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작고 고집스러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항상 그곳에 머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칼 융은 평생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관계의 파탄, 반복되는 갈등, 설명할 수 없는 냉담함은 종종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내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스스로를 해로운 존재로 보는 것은 정말 무거운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습니다. 선의는 우리에게 조용한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나는 고의로 그런 게 아니었으니 책임질 필요 없어 라고 마음속 깊이 속삭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운전자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었어 라고 말한다고 고통이 멈추는 걸까요? 의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과 또한 중요합니다. 어쩌면 결과가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의도에만 집중하고 결과를 간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도는 순수하고 우리의 손은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라고 계속 묻는 동안 답은 바로 눈앞에 있지만 아직 눈을 뜨지 않은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우리가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관계, 가장 선의로 했던 행동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깨끗하고 의도는 선하며 노력은 진심이었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 융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진실, 무의식적인 반응,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은 낯설게 느껴지는 반면 어떤 생각은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칼 융의 접근 방식은 하나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우리가 보지 못하거나 보고 싶지 않은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과 당신의 연인은 스스로도 완전히 알지 못하는 모습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이 두 개의 뚜렷한 층 위로 존재한다고 여겼습니다. 첫 번째 층은 우리가 타인에게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사랑스럽고 도움이 되고 차분하고 강인한 모습 등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이죠. 두 번째 층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모든 것, 억누르는 모든 것,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이 두 번째 층은 도덕적으로 나쁘거나 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라나고 축적됩니다. 결국 다른 곳, 종종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칼 융은 심리학에서 이를 투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고 싶지 않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무의식적으로 외부, 즉 다른 사람에게 투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모든 것을 싫어하고 모든 것에 반대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고 마치 그 사람이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칼 융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을 그토록 압도하는 이 사람의 특성이 당신 내면에 억눌려 있는 무언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비판은 어쩌면 당신 내면 어딘가에 존재하는 당신이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무언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은 내면에 지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특정한 감정, 특정한 충동을 억누르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가족, 선생님, 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가르쳤습니다. 화내면 안 돼. 이기적이지 마. 너무 감정적으로 보이지 마. 우리는 이러한 지시를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칼 융은 그러한 감정들이 무의식 속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그저 조용히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형체를 갖추고 강해지고 결국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하강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물이 잠긴 곳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도치 않게 관계에서 상처를 주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 해결되지 않은 욕구, 혹은 마음속에 품은 불안감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반응하는 거라고, 배려하는 거라고, 도와주려는 거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상대방은 무언가를 느끼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릅니다. 말은 진실이고 행동은 선의이며 그 의도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불편합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또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나는 내 공간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또는 이런 관심은 때때로 숨막힐 것 같아. 또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없어 라고 느낄 뿐입니다. 이런 반응들이 불공평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상대방은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말입니다. 칼 융은 때때로 가장 강렬한 사랑조차도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때때로 우리의 거울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대신 거울 자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칼 융은 부정적인 감정만이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밝고 아름답고 창의적인 면 또한 내면에 억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과하다고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야망은 이기심으로 낙인 찍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호기심은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 그 기쁨, 그 야망은 조용히 내면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러한 자질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마치 그 자질을 억누르려는 시도처럼 나타납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 너무 몽상적이지 마.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러한 말들은 때로는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내면에 억눌린 무언가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욕구와 쌓아온 기대감을 관계에 가져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칼 융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욕구와 기대가 무의식 속에 남아있을수록 관계 속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이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보다 우선시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너무나 천천히, 너무나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 융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깊은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억압된 감정은 반응에 영향을 미치죠. 이런 말들은 이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칼 융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추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죠. 칼 융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은 잘못을 알면서도 계속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선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우리가 가장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자연스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고통받지 않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아름답고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선해 속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사랑으로 포장됩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기대의 체계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아끼는 거예요. 이 문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내가 원하는 모습일 때 기분이 좋기 때문에 당신을 아끼는 거예요. 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은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다른 한쪽은 사랑으로 위장한 통제 메커니즘으로 변모합니다. 상대방은 이를 감지합니다. 말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마음속 무게로 느낍니다. 대화가 끝날 때마다 상대방은 자신이 조금씩 쪼그라드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이런 기분이 들어요 라는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씩 더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끊임없이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당신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입니다. 아끼는 마음과 통제하는 마음의 경계는 너무나 미묘해서 잠시 멈춰서 살펴보고 자신이 어느 쪽에 있는지 솔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 융은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랑과 소유욕은 내면적으로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통제와 보호도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도움과 개입도 같은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려면 동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이 행동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나는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내게서 멀어지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이미지는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바라는 모습에 따라 형성됩니다. 이 이미지에는 종종 우리 자신의 결점, 실망감, 불완전한 면모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 자신 안에서 찾고자 하는 무언가의 반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강해지고 싶지만 스스로에게서 강함을 찾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강하기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깊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지해 주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중독적인 불안감을 안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 주기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실망감을 느낍니다. 어쩌면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실망감은 정말 그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충족되지 못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처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라는 필터를 통해 그 사람을 봅니다. 이러한 필터는 우리 자신과 그 사람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변했어 또는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말해본 적 있나요? 이 말은 순진해 보이지만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서 멀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당신의 실망감은 사실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조용한 표현은 아닐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관계에서 우리는 단순히 두 사람으로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과거, 상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짐들이 보이지 않을수록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은 소통이라고들 합니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솔직해지고, 감정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누라고 하죠. 이런 조언은 책, 상담가, 연애, 조언, 칼럼 등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믿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여기서 우리를 멈추게 하고 묻습니다. 문제가 소통이 아니라면 어떨까?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문제가 더 깊어지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끊임없이 네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세히 묘사하며 솔직하게 소통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소통을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감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낍니다. 마치 상대방의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흥미롭게도 말을 많이 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소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소통이 도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내 감정을 공유하는 거야 라는 말이 사실은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길 기대해 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거야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알아차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은 전적으로 긍정적이고 마치 건강한 소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관계의 진정한 변화는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 즉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랑은 자기 표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사랑은 자기 절제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지금 당장은 다 말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온 것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묵혀두지 말고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표현하라. 물론 이러한 조언도 가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하는 것과 쏟아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차이를 간과합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잘할수록 더 잘 사랑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서로를 잘 알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칼 융의 이론을 살펴보면 이 믿음은 흔들립니다. 누군가를 더 많이 알수록 오히려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보지 않고 범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저런 뜻이야. 이런 범주들은 그 사람의 진정한 자아를 가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모델을 보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낡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진짜 사람은 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아주 잘 안다 라는 말은 때때로 큰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과거의 모습, 즉 우리가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대로 대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를 보지 않아. 어딘가에서 만들어낸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이는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게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그 사람을 조금 더 낯선 사람처럼 바라볼 수 있는 것 또한 일종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직 놀라운 모습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불완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증오가 아니라 얼어붙은 관계에서 생긴다. 이러한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줍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어쩌면 어떤 얼굴이 떠오를지도 모르고 어떤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도 그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느낌, 당신이 느껴야 할 느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에서 답을 찾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죠. 그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나, 불평했나, 거리를 두었나. 이런 반응이 없으면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외부 반응은 내면의 진실이 뒤늦게 반영된 것이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고 없이 당신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사실을 숨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해야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당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마음이 가벼워졌나요? 편안해졌나요? 아니면 무언가로 가득 찬 느낌이 드나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칼 융에 따르면 우리가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때, 그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반면 상대방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 당신은 주로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나요? 당신은 자신의 불안을 공유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의 불안에 대해 묻나요?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의 생각에 호기심을 갖나요? 이러한 질문들은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융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해결하지 못한 모든 것은 관계 안에서 해결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불안은 상대방의 행동에서 해소되기를 원하고, 스스로 인정받기 힘든 자아는 사랑하는 사람의 인정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며, 혼자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은 그 사람의 변함없는 존재감에서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이러한 해소에 대한 갈망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깊이 느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을 일종의 감정적 도구로 여기게 됩니다. 의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상대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세요. 만약 그 사람이 내 삶에 없다면 나는 얼마나 힘들까? 이 어려움은 건강한 그리움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호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자각은 관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다워지는 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성숙한 사랑이란 자신의 욕구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그들의 반응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통제하려 했던 때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했던 때를 되돌아보세요. 잘못 행동했던 때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위장한 기대를 심어주었던 때를 되돌아보세요. 언제 사랑했는지 묻지 말고 언제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채웠는지 물어보세요. 이러한 깨달음이 찾아오면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차분한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공간을 열어주고 그들을 내 일부로 여기지 않는 마음가짐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관계에서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때때로 상대방에게 당신은 지금 모습 그대로는 충분하지 않아. 내가 당신을 고쳐야 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느껴집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들이 함께하는 공간이 결코 충분히 좋지 않은 것처럼 더 발전된 것, 더 올바른 것, 더 성숙한 것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야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질주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까지 지치게 합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때로는 그저 존재하기만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앉아있는 것, 이런 것들은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유대감은 바로 그런 침묵 속에서 아무런 기대 없이 보내는 순간 속에서 숨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은 한 가지 요점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중 한 가지 모습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받아들여지는 모습, 가장 강해 보이는 모습, 혹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모습 아래에는 결코 드러내지 않았고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내면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부분이 깊어질수록 관계에는 더 많은 소음이 발생합니다. 칼 융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고요.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이라는 이기적인 격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자신의 모습,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단점, 그리고 미완의 이야기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과의 마주함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좋아, 나 자신과 마주했으니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작고 조용한 연습을 해보세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자문해보고 반응하기 전에 이 반응은 어디에서 오는 거지? 라고 자문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당신은 그 말을 진정으로 듣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만의 관점으로 그 말을 걸러내고 있나요? 이러한 질문들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질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당신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을 한 지점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답을 제시하거나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단지 질문 하나만 남기고 말입니다. 칼 융은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쉬운 과정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여정이라고 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길은 좁고 위험하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다는 생각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이 변하면 어떤 관계들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항상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일부로 사랑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일부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의가 어떻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억눌린 감정이 어떻게 관계에 스며드는지, 사랑이 어떻게 소유욕으로, 관심이 통제로, 인정이 어떻게 얼어붙는 것으로 변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누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 감정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세요. 그 질문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토록 솔직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곳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들여다보는 것은 태양을 바라보는 것보다 어렵다. 하지만 그 어둠을 볼 때 비로소 진정한 빛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단 한 단어라도 좋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마주볼 용기 속에서 자라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질문에 대해 진솔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자신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희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